네, 오늘 심층 분석에서는요, 갤럭시아 머니트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1994년에 시작해서 우리나라 전자결제 시장의 거의 뭐 선구자잖아요. 그렇죠. 거의 뭐 초창기 멤버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회사가 단순 결제를 넘어서서 종합 디지털 금융 서비스 기업으로 가려는 그런 모습이 자료에 잘 나와 있더라고요. 특히 그 안정적인 전자결제 사업, 이게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걸 기반으로 머니트리라는 플랫폼, 그리고 또 NFT, STO 같은 블록체인, 이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그 과정을 좀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단순히 정보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변화의 외미를 짚어보는 게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이게 결국 당신의 금융생활과도 연결될 수 있는 얘기니까요.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그럼 일단 그 기반이 되는 전자결제 사업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국내 최초로 휴대폰 소액결제, 이거 상용화했었고, 네, 그게 벌써 꽤 오래전 이야기죠. 그렇죠. 지금은 통합 전자결제 시스템으로 특히 편의점 쪽 결제 시장에서 되게 강점이 있다고 나오네요. 이게 그냥 옛날 얘기는 아니겠죠? 아, 그럼요. 그 오랜 경험이 그냥 시간이 흘러간 게 아니라 뭐랄까 굉장히 안정적인 시스템 운용 능력, 그리고 시장을 먼저 꿰뚫어 본 경험, 이런 게 다 자산인 거죠. 아하. 지금도 매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현금을 계속 벌어들이는 핵심 사업인 거고요. 이 기반이 있으니까 다른 새로운 시도들도 좀 더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죠. 네네. 특히 그 편의점 네트워크는 좀 이따 얘기할 머니트리랑 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그 연결고리 흥미로운데요. 그 기반 위에서 이제 머니트리라는 게 나왔군요. O2O, 그러니까 온라인, 오프라인 연결하는 사업이자 핀테크 플랫폼. 네, 맞습니다. 자료 보니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포인트들 있잖아요. 뭐 카드 포인트, 멤버십 포인트, 이런 것들을 머니트리 캐시 이걸로 바꿔서 그렇죠. 하나로 모으는 거죠. 네, 모아서 현금처럼 쓰고 송금도 되고 ATM에서 뽑을 수도 있다. 이거 그냥 다른 포인트 앱들이랑 비교하면 어떤 점이 특별한 걸까요? 핵심은 통합의 깊이하고 그 실질적인 편의성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포인트를 그냥 조회만 해주는 게 아니고요. 아, 네. 뭐 NH농협, 신한카드, OK캐시백, 정말 다양한 제휴처의 포인트를 실제로 머니트리 캐시자는 뭐랄까 거의 단일 화폐처럼 전환을 시켜줘요. 오, 전환이요? 네. 그걸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어디서든 쓸 수 있게 만들었다는 점, 이게 굉장히 강력한 거죠. 이건 다른 간편결제 서비스들이랑은 좀 결이 다른 접근 방식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잠자고 있는 포인트들을 깨워서 실제 경제 활동에 쓰이게 만드는 거고, 사용자들을 플랫폼 안에 묶어두는 그런 락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잠자는 포인트를 깨운다. 표현 좋네요. 자,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점프를 하네요. 완전히 새로운 영역, 블록체인으로요. 네, 그렇죠. 자회사 갤럭시아 메타버스를 통해서 NFT 플랫폼 운영하고 특히 이거 금융위 금융규제 샌드박스 여기서 STO 증권형 토큰 사업을 승인받았다. 이게 눈에 확 띄는데요. STO 이거 좀 설명해 주시죠. 정말 크건가요? 네, STO 사업이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된 건 단순한 허가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존의 금융상품 구조화 방식이랑 연결되면서 사실상 제도권 금융 안으로 들어가는 뭐랄까 첫걸음 같은 성격이거든요. 아, 제도권 안으로. 네, 그동안은 거래하기 좀 까다로웠던 실물 자산들, 예를 들면 부동산 조각이라든지 미술품 같은 거요. 이런 걸 토큰화해서 좀 더 쉽게 유통시킬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클 수 있습니다. 네네.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이 미래 디지털 자산 시장, 특히 규제 안에서 움직이는 이 시장에서 좀 선도적인 위치를 잡겠다, 이런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거죠. NFT랑 같이 이 STO 시장의 잠재력을 생각하면 분명히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우려는 전략입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인 셈이네요. 근데 현재 성적표도 괜찮아 보여요. 2024년에 영업이익이 132억. 전년보다 확 늘었고 2025년 1분기도 45억이면 출발이 나쁘지 않네요. 순이익도 흑자로 돌아섰고 이 숫자들은 뭘 말해주는 걸까요? 그건 이제 안정적인 전자결제 사업에 더해서 머니트리 같은 새로운 플랫폼 사업의 기여도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죠. 아,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렇죠.
단순히 그냥 매출만 부풀리는 게 아니라 영업이익률 자체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신호고요. 재무 건전성도 보면 부채 비율이 한 200% 초중반 정도 되는데 신사업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교적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면서도 지금 당장의 수익성도 같이 잡아가려는 그런 균형 잡힌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좋은 얘기만 있을 순 없겠죠. 자료에도 나오지만 리스크 요인들,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규제가 아직 좀 불확실하고 네, 그게 크죠. 또 항상 따라다닐 테고. 정확합니다. 특히 그 규제 변화는 이게 양날의 검 같은 거라서요. STO처럼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예상치 못한 규제가 발목을 잡을 수도 있거든요. 예의주시하고요. 네. 빅테크와의 경쟁에서는 결국 머니트리만의 그 차별화된 가치, 아까 말한 통합과 전환의 강점을 더 날카롭게 만들고 또 블록체인 쪽에서는 남들이 아직 못하는 그런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 찾아내야만 살아남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디지털 금융회사한테 기술 투자랑 보안 강화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그냥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결국 이 모든 위험들 속에서 어떻게 혁신을 멈추지 않고 또 사용자 신뢰를 지켜나가느냐, 그게 핵심 과제라고 봅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죠.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국내 전자결제 1세대라는 아주 안정적인 뿌리가 있고 그 위에 머니트리라는 자기만의 색깔을 가진 플랫폼을 키워냈고요. 이제는 NFT와 STO, 이 블록체인 기술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모기업인 효성그룹의 디지털 전환에서도 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안정적인 현재, 그러니까 전자결제 사업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과 성장 잠재력이 아주 큰 미래, 즉 머니트리와 블록체인 사업,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전략인 거죠. 특히 그 STO 시장에서의 선점 노력, 이게 앞으로 규제 환경이 어떻게 정비되느냐에 따라서 기업 가치를 정말 크게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변수가 될 잠재력이 있습니다. 자, 오늘 갤럭시아 머니트리 분석을 마무리하면서요. 당신께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머니트리처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내 포인트나 마일리지를 한 곳에 모아서 쓰는 것에 넘어서요. 만약에 부동산 조각 투자나 미술품 같은 그런 실물 자산까지 토큰 형태로 내 스마트폰 앱 하나로 다 관리하고 거래하는 시대가 온다면 과연 당신의 소비 습관이나 자산 관리 방식은 지금과 어떻게 달라질 것 같으신가요? 이 질문 한번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